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두 개까지씩 좀 나눠서 질의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것 좀 몇 가지 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눈 때문에 우리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너무나 고생 많으시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 하다못해 캠페인은 또 캠페인 나름대로 또 하고 또 우기 때나 또 이런 폭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자율방재단이 없으면 우리 평택시의 재난이 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우려까지 좀 겪을 정도인데 우리 자율방재단에 대한 우리 좀 인센티브라든지 특혜 같은 거 좀 주실 그런 조례라든지 방법을 좀 제안할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방재단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이 있는데요. 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식비라든가 활동 물품이라든가 교육비, 장비 이 정도의 선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년에는 약 예산은 들어간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다소 부족하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자협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율방재단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이제 12월 말 현재로는 한 544명 정도 됩니다. 544명. 544명.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분들에 대한 우리 좀 평가를 다시 한번 내려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에 네. 대한 좀 인센티브 적용은 좀 과감히 좀 한번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제설 작업에서 가장 역할을 크게 한 게 저는 트랙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랙터로서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마을 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트랙터가 없으면 정말 제설은 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염화칼슘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소형으로 해서 우리 트랙터에 장착해서 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나요? 이게 이제 염화칼슘 살포 정도의 장비는 트랙터에서는 예를 들면 비료 살포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 농기계에 다는 그거를 활용해서 염화칼슘 뿌리기에는 좀 다소 좀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트랙터에 염화칼슘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식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 좀 꺼려하는 거는 좀 있습니다. 다시 이번 2월달에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좀 큰 도로는 좀 가능한데 우리 소도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좀 뿌릴 수 있는 역할이 좀 너무나 그걸 아까 우리 수남 의원님이 얘기했죠. 바가지로서 이렇게 뿌린다는 것도 좀 한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트랙터 부분을 얘기를 했나? 웬만하면 저도 좀 화면을 좀 안 돌려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아마 우리 안전총괄장님 보고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성북동에서 그 우공마을 이장님이 너무나 이게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 부서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분이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통원 치료 받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트랙터가 앞에 바가지가 한 10몇 도가 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트랙터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또 방재단에서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우공마을로 눈을 치다가 좀 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기울어졌는데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럼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거 한번 매너 뚜껑 한번 보여주실래요? 매너 뚜껑을 하다 보니까 저기서 한 1, 2cm가 올라와 있는 거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게 주저앉아서 트랙터로 가다 바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게 걸려서 좀 심하게 바가지도 휘고 그다음에 좀 사람도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인 피해는 어떻게 해서 뭐 보험으로 적용을 한다지만 이 대물 피해는 이게 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럼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앞 내 눈 치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농촌 지역은 도심 지역은 뭐 옆 집이 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내 집 앞 내 눈 서로 치다 보면 도로가 개통이 되지만 이런 농촌 마을은 그 도로가 이게 길기 때문에 거기를 안 쳐주면 한 마을이 그냥 고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나가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에서도 뭐 우리가 눈을 치라고 했냐, 뭐 이제 그런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앞으로 뭐 우리 뭐 자율적인 이런 우리가 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화면을 좀 띄웠습니다. 방법이 좀 없겠어요? 네, 저 손북동 우곡마을의 통장님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저 민원은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뭐 손북동장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책에는 그 자율방재단이 이제 활동을 할 경우에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이제 그거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서 개별적으로 보험이 이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그 치료비에 있는 거는 보험회사 다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보험회사 적용이 안 되는 게 트랙터의 경우에는 이 트랙터는 보험사가 가입을 해주는 보험사가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도 이 트랙터 부분도 보험에 이제 포함을 해주면 그 비용이 보험 수가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서도 보험을 가입을 할 텐데 보험사가 이 상품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트랙터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검토는 좀 필요합니다. 저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이나 자료상에도 실제로 제설을 하다가 저게 이제 사고로 이어져서 트랙터에 무리가 갔는지 그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말로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본적인 자료가 사진이든 어떤 이게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바탕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가 이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을 이제 못 짓고 있는 거고 다시 손북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방범 카메라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눈이 오니까 옆에 뭐 주차 있는 차라든지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영상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또 증인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눈을 치러 나가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좀 깊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바가지가 실은 쇠로 돼 있지 말고 좀 고무로 된 거라서 우리가 지급을 좀 해줬잖아요. 자율방재단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민호는 저 바가지를 교체하는데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눈이 내리는데 저걸 뭐 풀러서 조이고 막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자율방재단이나 뭐 트랙터 가지신 분들 또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지역 축제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인데 우리 평택시는 지역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몇 건 정도 지역 축제가 있어요. 작년에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전관리 제출 심의 대상 지역 축제가 예, 한 10개인데 예, 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일단 안전관리 축제 저희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이제 주관하는 부서에서 뭐 2,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한 달 전에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그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자체 계획이 뭐 보완의 부분이 있는지 뭐 그거를 심의를 해서 보완의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 결과를 그 축제 주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완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여부는 축제 당일
전날 무대 같은 대부분 무대인데 무대가 이제 하루 전 임박해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 이런 시설물을 보기에는 그 전날 무대가 장치가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이제 그 본 전문관이 있습니다. 전문관의 입회하에 소방, 경찰, 가스공사, 전기공사까지 다 입회해서 그 시설물을 다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또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어요. 뭐 도로를 막고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축제 바로 전이라든지 그럴 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따른 또 지적 사항을 또 해서 바로 보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철도점이야 사전 계획을 좀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 시민들이 이제 그 신청서를 이제 읍면에 접수를 하면 저희 이제 안전관리 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 부분을 뭐 비용 없이 무료로 저희가 점검해서 그 소유자한테 그 관리주한테 그거를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쉽게 말해 이 대상이 있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대상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다 신청을 접수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대상은 이게 이제 법정 관리에서 누락돼 있는 이제 소규모에 대한 민간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 시설물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그런 법적으로 적용받는 시설은 제외하고 그 법정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의 민간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거 뭐 30년 이상 뭐 노후된 주택에만 한해 30년 이상 된 건물에만 한해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청 대상이 노후 건물 기준이 뭐 그렇게 사용 승인이 예. 언뜻 보기에는 사용 승인이 뭐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그 건물 층수도 뭐 2층 이하로 제한됐다고 한번 그거는 이제 이제 시설물 1종이냐 2종, 3종 시설물을 적용할 때 그 종별로 부분할 때 이제 그 연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좀 잘못 악용이 되다 보면 꼭 우리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주민분들이 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소유주가 아닌 일반 그 이웃 주민이 이거를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신청자에 대한 거는 뭐 명확히 뭐 제가 뭐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뭐 신청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위험성을 느낀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선 저희가 이제 뭐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뭐 분쟁 같은 건 없을까요? 이거 옆집하고 굳이 뭐 저게 좀 위험하다 보이는 그 단순한 육안으로만 판단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분은 만약에 그걸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가서 뭐 헐고 다시 세우거나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점검 이거는 실은 우리가 점검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개보수 같은 거는 해주는 건 아니죠. 예, 개보수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진짜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제3자한테나 본인한테의 위협의 등급이 이제 위험 등급이 나면 그거를 시설물 사용 중지라든가 뭐 대피라든가 뭐 이런 거는 따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거죠 이게? 자료 시행 날짜는 정확하게 이게 이제 2015년도부터 시민안전 청구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 서비스 같은 거 나간 사례는 한 몇 건 정도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 현재 작년까지 한 17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너무나 좋은 우리 이거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에게 더 좀 홍보를 통해서 좀 안전을 좀 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가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화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우리 워낙 2024년도 개통 예정으로 이게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시행사나 시공사는 아무래도 뭐 공사비라든지 뭐 금리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지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따라 또 보상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건 계속해서 좀 뭐 민원이 오는 부분이 언제 개통이 되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히 뭐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다음 몇 년도에 개통이 될까요? 또? 네,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당초 48개월이 이제 절대 공개였었는데 69개월에서 22개월이 증됐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상 협의 자체가 좀 많이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120 갑사 전체 보상률이 한 96% 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뭐 추가적인 어떤 사업비 증감 부분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LH에서 분담해서 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이제 보상비 증액 부분은 그 민원 사항하고 그거에 대해서 LH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준공은 저희가 그래서 그 21개월 증가된 상황에서 26년 그러니까 26년 9월에 개통하는 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뭐 추가 부담에 대해 비용에 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이에요. 아직 뭐 합의는 아직 안 됐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실은 그 이 분담금 같은 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이 사업 자체도 보면 이제 그 고덕 신도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 개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금을 이제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따로 한번 질문 드리는데 우리가 실은 이 LH에다가는 충분히 우리 개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빨리 청구를 해서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산 I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지산 IC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산 IC 설치해서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저희가 교통협 평가를 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 10월달에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기 연장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보상비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상비와 이제 공사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공사비 부분은 우리 그 사업 시행자인 동부화 고속도로 주에서 요금 일부 이제 인상안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보상비 부분이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LH와 계속 시가 아마 이제 분담에 대한 부분이 계속 협의가 좀 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협의 잘해서 LH가 좀 부담하는 쪽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산 IC 추가 설치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도로구역 결정 당초에 도로구역에 그 동부화고속도로 지산 IC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산 IC를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구역의 변경을 통해서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산 IC에 대해서 도로구역을 포함시켰다.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시켰다. 현재는 그 도로구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산 IC 그 부분 인근에 대한 우리 토지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분들이 진짜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보상이 안 나가거나 이 지역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집도 꾸미고 싶고 뭐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야. 언제 빨리 뭐
당장 나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돈이 있어야 딴 데서 집도 구입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저희가 LH하고 빨리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LH만 기다렸다는 안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실은 그 도로변 주변은 거의 어느 정도 뭐 96%다 보상이 나갔잖아요. 근데 지산 IC에 대한 그 주변 토지주분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네,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산 IC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뭐 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의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안전 총괄과만 저는 오전에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우리 손남영 의원님께서 손남영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뭐 모두가 기후 대응에 대해서 많이 재난 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여쭤요. 시민 안전보험이 저 예산이 이제 작년에 2024년에도 3억이 됐고 올해도 예산이 3억이에요. 혹시 시민 안전보험 지급 현황 2024년 지급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시민안전보험이 이제 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2년도에는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홍보가 좀 덜 돼서 지급률이 38%가 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제 홍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돼서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험사하고 계약한 금액이 2억 9,500입니다. 보험 금액이. 근데 이제 23년도에 저희가 2억 9천 거의 3억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 받아간 것이 3억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이 손해 본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7천만 원 혜택을 본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이제 보험사가 꺼려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아직까지 작년에 보험사 계약 기간이 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51%가 이제 지급이 돼 있고 이건 12월 말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험이 저희가 이제 사고로 당하는 기간은 1년이지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이 지났다고 해서 나중 신고를 늦게 해도 2년 동안은 그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게 작년도에 12월 31일까지에 했던 그 9개월 동안에 했을 때 51%지만 이것이 이제 3년 만기 소멸될 때까지는 이것도 보험 계약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인 것은 이제 올해 또 다시 이제 4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보험사를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정을 보험사가 다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보험의 수가의 내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예산을 추경에 더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약간 좀 검토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좀 추가 금액이 지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는데도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지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않으면 저희가 네, 계약을 할 수 무슨 말씀- 없으니까. 여기서 등록된 외국인들도 포함되는데 외국인의 그 지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참여도는? 저희가 외국인은 지금 거의 없어요?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지급률은 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네,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네.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주위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말을 해갖고 네, 여러분들이 네. 많다게 해줬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예.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화재 취약계층 화재 취약 시설 발굴 및 안전 점검에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인전 주택화재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인 경우에. 일반 주택인 경우 네, 네. 이거 전소인 경우는 300만 원, 반소는 200.
부분소는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렇게 해갖고 화재보험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그거는 더 어려울까요? 그거는 아마 복지 쪽에 복지 쪽에서? 복지 정책과 쪽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나간 금액은 없지만 혹시 지금은 화재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더운 여름에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추운 겨울에도 화재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 혹시 평택에서 전년도에 이제 지원 조례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혹시 평택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시죠? 평택시 지원해준 사례는 없었고요. 아예 이제는 화재가 이게 조례가 없으니까 지원을. 예. 다만 저기 지난번에 2019년도에 그 외인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때 한 3억 정도는 저희가 그 보수비, 생계 유지비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생계유지비. 예. 그 화재 취약계층 발굴해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관내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동수가 많은가요? 주거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점검을 대상은 저희는 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개 정도요? 네. 주로 안전 점검 상시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는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갖고 저 평택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라 그래갖고 좀 걱정이 돼갖고 말씀드렸고요. 9페이지에 보면 지역 축제 아까 이관원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민안전 청구제도 이건 혹시 우리 평택시 안전 점검이 날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날 네. 며칠 이렇게 하고 안전 점검을 예, 해갖고 화재나 그 외에 재난이나 이런 모든 안전 점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 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해서 이제 실태 용역 조사가 5월 달부터 실시가 돼요. 또 네. 건축물에 대해서 예.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거고 토목 같은 거는 10년 이상 된 건데 평택에서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건물이 그래도 여러 군데 있죠. 3종 지정물로 지정돼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건수는 작년까지 3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안전관리 점검을 182개소 선정해서 했고요. 금년에 계약하고 있는 거는 277개소를 합니다. 277개소를 해가고 그쪽에서 277개소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갖고 이제 거기에서 취약하다고 나오면은 지정고시를 하는 거죠. 네, 삼종 그렇습니다. 건설물로 거기도 특별히 좀 용역하시는 분들이 좀 자세히 점검을 해서 양호한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 있다가 재조사를 하고요. 3년 있다. 예,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요.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2년 있다가 다시 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년 후에 실시를 다시 해갖고 거기서 이제 2종에서 3종으로 종이 맞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점검에는 횟수 점검 기간을 기간만? 예.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이제 생애 주기별 시민 안전 교육 해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복지시설 다문화센터 등 하는 게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생애 주기별 시민 안전 교육 8페이지. 8페이지.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안전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시민안전 그 모니터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이 복지시설 하고 이제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평택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도 많고 복지시설이나 다문화센터 등인데 이 전부 다 체계적으로 신청하는 것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다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전체적으로는 너무 수량이 많기 많기 때문에 때문에. 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정을 이제 해갖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복지시설은 또 복지시설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년 이제 뭐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년 다 다른 모든 학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갖고 네네. 좋은 교육이라 추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저는 오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